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으로 3달 동안 활동하면서 신고리 오륙호계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론 수렴 작업과 함께 이 신고리 오륙호기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식이라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주목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원전 건설 찬반 세력의 승복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공정성과 정통성과 아울러 결과에 대한 승복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이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 지금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 뜻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산업부는 오늘 날짜로 백운교 산업부 장관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여기에 한미 공동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에 대한 답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예. 이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분석하자고 역제안한 내용인데요. 산업부는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에 동의한다면서도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한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제 역제안한 것이죠. 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따라서 서울에서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 FTA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열리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개최 시기도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이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이 조직 개편이 좀 완료된 다음 가까운 적절한 시간에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어제 문무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또 곧바로 채택하는 것도 아주 또 예외적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죠? 네. 예. 어젯밤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야 간사들이 빨리 좀 채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게 됐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여건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별 불만이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인사청문 보고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보다는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이 지적했을 법한 내용들로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이제 모호한 태도로 좀 일관한 점을 이제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너무 좀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그 박범계 의원,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그 노조위원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적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결심판에서 국정원장 당시 도움되는 지자체 단체장 의원을 만들라 이런 지시 내용이 담긴 새 녹취록이 제시가 된 모양이에요. 증거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이전에도 재판부에 그 증거물로 채택이 됐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다 국정원에서 지워서 이제 그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출된 것은 그 이제 지워진 부분들이 이제 그 복원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판부가 선고 직전에 제출된 이들 그 증거물들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제출된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 전 부서장들을 그 모아놓고 한 그 회의 자리에서 원세훈 당시 그 국정원장이 이제 한 지시 내용입니다. 2013년 그 재판 때도 이들 자료가 그 증거물로 그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그 지워져서 제출된 반면에 어제 그 제출된 자료는 이 지워진 부분이 이제 복구된 것인데요. 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그 1년 앞두고 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우리 지구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들을 그 지금부터 잘 검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나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뭘 도움이 되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죠. 네, 이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아, 이때 당시 정부. 네, 맞습니다. 예. 2012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를 잘못 쓴 보도 매체에 대한 얘기도 한 모양이던데요. 네, 뭐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서 잘못 썼다는 건 또 뭐예요? 그게 말이죠. 네? 이제 궁금한 게 많아져요. 네, 이제 그건 뭐 우리 그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12월 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뭐 차단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기사가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그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2011년 11월 18일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신문 등에 칼럼과 사설 등을 그 준비해 놓았다가 아침 신문에 실리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 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일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이 공론화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독일에서 아마 이제 이런 작업을 좀 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뭐 제가 10년 있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예. 네, 이번에 이제 그 독일에서도 그 원전 폐지를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그러죠. 그나마 활동 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3개월이죠, 우리나라. 네, 공식 활동 기간이 그 3개월이죠. 이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시민 배심원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기에서의 그 공정성 그리고 그 뒤 그 운영의 투명성이 이제 그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어제 그 신고리 그 오리고기 그 공론화위원회 그 위원장에는 그 김지영 전 대법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는 인문사회와 그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그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을 했는데 원자력 전문가나 혹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 배제를 했다고 하죠. 예, 마지막으로 그 정치권이 증세 문제로 시끌벅적한데 말이에요. 이게 네이밍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이밍 통해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요. 예. 민주당의 그 추미애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고 김태년 그 민주당의 그 정책위원장은 이 초우량 기업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그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청개구리 정책이다.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태흠 그 최고위원 역시 초고속자와 그 초대 기업이 그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치열한 네이밍 싸움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 추경이라는 큰 산을 넘기자마자 증세란 산을 만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부에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제한한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 얘기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증세만 한정하는 것이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증세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자본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 거래라든지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매해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들을 하거든요. 예. 이제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법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검토할 내용들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비 차원이죠. 예. 자본소득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기조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초고소득자 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이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정비를 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범위 넓어진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정인데. 예. 우리가 목요일 날 당정 회의를 하거든요. 예. 당과 정부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 결과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근데 이 슈퍼리치 증세 이런 얘기를 정부 여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른바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예. 이렇게 초대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이 유보금으로만 쌓아놓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적정 수준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재원이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재원이나 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술개발 재원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 국가 발전에 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물론 이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하고 이 증세로 걷어지는 세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들이 178조,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178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를 할 때 다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발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그 슈퍼리치 증세는 그 재원 마련과는 무관하다. 네. 네. 우리 그리고 국정과제 또 15번에 보면은, 뭐 공약에도 있습니다만은, 국정과제 15번에 보면은, 이 초대기업과 또, 고소득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이번에 이제 시기나 숫자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지금 김태년 의장님께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2번 쓰셨는데,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낮춰주고 있는 추세다. 예.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렇다면 정상화라고 표현을 MB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내린 것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야당이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예. 물론 뭐 과거 80년대, 뭐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고요. 예. 법인세는 각 국가 사정, 또 경제 규모, 또 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들만 보면은 각 나라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을 했는데요. 인상한 나라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인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높지를 않습니다. 특히 실효세율까지 다 포함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5억 이상, 연소득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소득세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기업에 물리는 세금, 요거를 이제 올리는 거는 법인세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인이 거두는 소득세죠. 예,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개인의 소득세보다는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 법인세 잘못 올렸다가 이 또 해외로 이렇게 공장 이전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인상에 신중해야죠. 모든 세금은 인상이든 인하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 그게 국민들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고 또 기업에 의무를 지우는 거고 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세율은 손대지 않는 거거든요. 초대기업,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이 세금 인상만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 기업의 총 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3% 인상, 이건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세전이익 3천억 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한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3천억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30억 원. 그 다음에 세전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한 9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세전이익이 한 1조쯤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기업 경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조금 확대 과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리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던데 해외로 이탈한다. 이런 말씀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영업 환경, 그 다음에 기업 정서, 역사,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뭐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조세 피난처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서 본사 옮기고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세피 차원에서 뭐 글로벌 몇 개 기업들이 본사 옮기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과장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초고소득자 세율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부자들의 엑소더스 이게 결국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상당히 경제 정체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요. 조금 좀 뭐랄까 좀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제대로 봅니다. 그거 실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태년 기자님 말씀을 중간 결론을 내려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다른 얘기를 한다, 사과할 일이다. 이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국정과제 분명하게 국정과제 15번에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저희들 공약집에도 있고 또 예. 선거 기간 동안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당시의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내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선거 때 각 당의 공약에 보면 예. 바른정당도 저희와 비슷한 그런 공약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당의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2016년도에 예. 200억 이상 그 이익 내는 기업에 법인세를 25%로 인상하자 이런 법안도 제출을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장 시민단체나 또는 또 다른 당에서 더 많은 이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네. 또 증세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다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정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당의 대선 공약이나 또 주장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이 때문에 사고 여기저기에서 발생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두 돌발 상황 더해지면서 잠실대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45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 부근 사고 지금도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35분 정도 소요되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 13km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요금소 부근부터 4km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죠? 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방침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보죠. 저는 이 증세를 조세 정상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이거는 조세 정상화보다는 저는 표적 증세라는 표현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이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 이거에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그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소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여당에서 짜고 치듯이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정부는 지금 세금으로 지금 100만이 넘는 공무원을 갖다가 20% 이상 지원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씀씀이는 다 하면서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옥을 재면서 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그 세계 성향에 맞게 저는 그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를 해서 오히려 기업 투자라든지 또는 그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세의 목적은 이 문재인 정부 공약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기업의 유보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금으로 좀 걷어들여서 전체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증세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 그거 갖고서는 재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고 들고 나온 게 여당과 일부 장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을 유보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유보금을 좀 걷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보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정책을 펴서 그 기업에 많은 유보금이 있으면 그것을 더 기업 투자 활성화 쪽으로 쓰게 만들어야죠. 정부가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유보금 정립에 대한 기업 투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 말이 나온 근원은 지금 100대 과제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재원 없이 어떻게 무재원 대책을 하느냐. 증세 없이 어떻게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당에서 짜고 치듯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우택 대표께서 세계적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요. 네. 내리는 게.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은 법인세 올리는 나라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내리는 나라도 있다. 예, 특히 이제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법인세 그렇게 내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린 나라도 있죠. 지금 OECD 국가도 보면 한 5개국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내리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개국 이상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나라들이 지금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세계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35% 법인세 얘기하다가 15%까지 낮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은 20 내지 25% 수준으로 낮추는 그 감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프랑스만 해도 그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33.3%의 그 법인세를 25%로 낮추는 이런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추는 나라도 몇 개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인 추세가
지금 OECD 국가를 봐도 그렇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말고도 증세의 범위가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던데요.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포퓰리즘 정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소위 초고소득자라든지 초대기업으로 걷는 것은 한 4조 원 빼기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수 증가가 한 60조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재원, 그런데 100조가 넘는 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을 같이 발표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78조에 대해서 지금 씀씀이는 다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필요한 재원의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결국은 발표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한 4조 원 빼기 수입을 세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걸 가져오니까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178조의 공약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세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예견 안 할 수가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프레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이밍을 통한 프레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랑과세, 존경과세, 명예과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는 단어를 빼고 과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역시 이 문재인 정부가 특히 그 좌파 정권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역시 선동 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명예, 사랑, 존경 다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이런 단맛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많은 국민들도 지지율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 많은 사람들이 좀 세금 좀 내는 것 같고 뭐가 문제냐 이런 글쎄요. 인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저께도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 어떤 교수의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총 소비나 총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용도 감축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 이 기업의 해외 이전도 아마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충분한 재원 대책을 갖고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이 극단적인 일부만 갖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호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세법 개정안, 실제로 국민의당도 과거에 증세를 주장했었고, 바른정당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우리 세법 개정하려면 국회 기재위원회라는 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기재위원회에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그렇게 소위 갑론을박 끝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금 전반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대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의 세제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순히 지금 소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한 일부의 방편으로 지금 초고소득자 내지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만을 목적으로 한 세법 개정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세만은. 근데 제가 좀 분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네.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는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문제의 초점은 법인세. 글쎄요.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결국 이것이 그 기업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 주제에서는 사실은 이분들도 말씀은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까지 올라간 거를 42%로 2%포인트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왜 자꾸 우리만 대상으로 이렇게 이거 소위 그 세율을 높이느냐 예. 이런 불만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없다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죠? 저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